안녕하세요. 바이브 쇼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한국의 양국 관계, 악화에 따른 한국의 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와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브 쇼트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한국이 아닌 러시아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군사를 지원받은 러시아가 한국에게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며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을 말해왔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급진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와 군사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북한에게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에게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보내지 말라는 건 도대체 푸틴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로 이루어진 로이터 통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향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경고의 의미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군사와 무기들에 대해 북한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핵무기 기술 이전이 있었을 거라는 해외 언론들의 기사들로 한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러시아에게 러시아의 선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상호 양국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다. 또한 한국은 그동안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푸틴은 북한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시킨 것이다. 북한 군인들이 최근 땅굴을 파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한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많은 국가 간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철강 및 금속 제품 등 다양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더욱 신경 써야 할 문제는 한국의 방산무기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유럽의 무기와도 비교해도 성능과 가격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고 방위산업에서 매우 앞서가는 나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국의 155mm 포탄은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나며 가장 많은 포탄 보유와 제조 및 납기는 세계적 수준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것은 한국으로부터 안정적인 포탄 및 무기를 지원받기를 위해서였다. 한국의 무기 제조 및 납기는 유럽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우수한 품질과 빠른 납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전투기로 공대지 전투 능력을 자랑한다. 이외 한국의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은 현무2,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에서 800km까지 다양하며 최대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무3,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500km에서 1500km까지 다양하며 약 45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다양한 목표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선택한 북한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또한 한국은 만약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은 만약 핵무장이 결정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고 3,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와 방산무기를 가진 나라이다. 푸틴과 러시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국가적 무기와 병력 그리고 에너지 자원은 최강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한국이 더 앞선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지지한다. 그런 러시아인들이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아닌 한국의 남자들과 한국의 K-POP 그리고 한국 생활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징집을 하였을 때 러시아를 도망친 많은 러시아 남성들은 한국으로 피신했다. 이들은 만약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러시아 돌아가면 전쟁터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 중 각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으기 바쁘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국가들이 20세기 이후
다른 국가들을 무력으로 침공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은 대부분 공산국가이거나 무슬림 국가들 뿐이다. 최소한 무슬림 국가들은 무슬림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무력적 다툼을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가까운 나라들을 흡수하기 위해 전쟁을 예고하거나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24년째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대통령이 아닌 왕권주의와 같은 것이다. AI가 등장한 최첨단 시대에 왕권주의 국가가 말이 되는가? 또한 왕을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추천하여 왕을 만들었는가? 권력을 휘어잡은 자들이 왕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통치하였던 것이다. 힘으로 국민들을 휘어잡았다는 증거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 고전하는 러시아를 바라보며 핵무기가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 러시아는 백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은 러시아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파탄과 무기 고갈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보수파의 정당이 지금껏 서방과 마찰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혁파 페제시키안이 당선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2년만 이 전쟁을 더 버틸 수 있다면 러시아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최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국의 GDP보다 떨어지는 러시아의 국가 경제는 그리 탄탄하지 않다. EU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다. 최근 중국도 제재와 무분별한 투자로 인하여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푸틴이 축적한 재산은 한화로 약 286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와 맞먹는 수준이다. 만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그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교도소일 것이다. 한 개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은 곧 권력과 재산으로 이어진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북한과 무기와 군사를 지원받고 핵무기 기술 이전으로 손잡은 러시아가 한국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이에 따라 한국은 지금껏 하지 않았던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할 수도 있게 만든 건 한국의 결정이 아닌 러시아가 만든 결과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시작은 러시아가 먼저 해놓고 우리를 적대적인 국가로 분류하는 거야? 니들 상상력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인간들은 어찌하여 항상 먼저 시작해놓고 남 탓을 남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국가를 쥐락펴락 해왔을 것이다. 남 탓 그만하고 러시아가 결정한 일로 인하여 한국에 위협을 주었으니 이로 인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것은 러시아의 결정에 따른 대가일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을 뿐더러 침략에는 매우 민감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지금이라도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바라는 것이 한국이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비가 오는데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브 쇼트.